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수들을 완전히 장악한 감독은 아마 거스 히딩크 감독이 유일할 것입니다. 부임 후 선수들을 지켜본 후 그는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이동국 선수를 대표팀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당시 대표팀 부동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난리가 났지만 히딩크 감독은 꿈쩍 않았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당시 건방이 하늘을 찌르던 대표팀 선수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던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는 머리를 자르고 뽀글이 파마를 하고 트레이닝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히딩크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등 명문 유럽 프로팀의 감독이었고 직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5대0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지식여버린 네덜란드 팀의 감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클 반열에 오른 손흥민과 차기 월클 이강인, 바이에른 민헨의 김민재 등이 즐비한 한국 대표팀입니다. 고작 K리그 선수발로 우승 몇 번 한 감독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떨까요?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은 낙하산 감독인 주제에 선수들이 너무나 불쌍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국내 방송에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과 이강인, 손흥민 등을 언급하며 이야기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방송된 유퀴즈 온 더 블럭 240회에서는 거스 히딩크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출연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또 히딩크와 친분이 있는 야판 츠베덴 서울시향 음악 감독도 출연해 히딩크와 티키타카를 자랑했습니다. 히딩크와 츠베덴은 각각 축구와 음악에 있어서 네덜란드가 배출한 세계적인 거장이자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인연이 깊은 네덜란드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호주, 러시아 국가대표팀,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아인트호번 등 여러 축구 명문 클럽과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을 역임한 세계적인 명장입니다. 츠베덴 감독은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세계 3대 피라모니로 꼽히는 뉴욕 피라모니 등 다수의 음악 예술 감독을 역임할 만큼 현존하는 최고의 마에스트로로 통합니다. 두 거장은 각기 다른 분야와 14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절친한 관계로 유명합니다. 전 대표팀 감독으로서 히딩크가 바라보는 현재 한국 축구의 상황은 어떨까? 히딩크는 한국 축구가 차기 대표팀 감독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히딩크는 한국 축구는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 2002년에는 안정환을 제외하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많은 선수들이 전 세계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며 그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한국 선수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딩크는 위기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미래에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 무엇을 발전시킬지를 고민하는 것이 한국에게는 중요하다고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선수들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을 높이 평가한 히딩크는 앞으로도 한국 축구만의 강인한 정신을 유지한다면 더 멋진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따뜻한 덕담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주장 손흥민의 축구대표팀 식구들을 위해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21 스포츠 동아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8일 대표팀 저녁 식사를 겸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회식을 직접 주최했습니다. 대표팀이 6일 바스라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최종 예선 9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해 11회 연속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직후의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26명의 대표팀 선수들을 포함해 코치진과 지원 스태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까지 총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나온 이 회식은 손흥민이 전액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간의 외박을 마치고 경기도 고향 소재 호텔에 재소집해 쿠웨이트전 준비를 시작한 8일, 손흥민은 먼저 홍명보 감독에게 회식을 허락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가 선수 26명만을 위한 식당을 예약했으나 손흥민이 대표팀과 동행하는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은 언제나 태극마크에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에 부름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응답했는데요. 부상으로 뛸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A매치를 건너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속팀보다 국가대표팀이 항상 우선이었고 대표팀에서 보내는 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2010년 12월 시리아와의 평가전에서 A대표팀에 데뷔한 손흥민은 지난 10일 쿠웨이트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10차전까지 15년 동안 134경기를 소화하며 51골 2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차범근, 홍명보 각 136경기에 이은 출전 횟수 3위, 차범근의 58골에 이은 득점 2위의 기록입니다.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1만 36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이룬 성과입니다. 손흥민의 진가는 개인 기록을 넘어 팀워크에 있는데요. 그는 처음 A대표팀에 발탁된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6월 최종 예선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은 전진우에게는 내가 넣은 모든 골을 봤다며 따뜻한 말로 긴장을 풀어주었다고 전하며 축구팬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집기간 생일을 맞은 동갑내기 문선민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별도로 식사하며 축하해줬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말 멋진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앞으로의 월드컵 여정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큰 힌트가 등장했습니다. 맨유 유스 출신 공격수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입주한 지 1년 여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고급 주택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인데요. 영국 대중지 더 선이 현지 시간 온라인판 기사로 공개한 독점 정보에 따르면 가르나초는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보든 지역에 있는 침실 7개짜리 대저택을 385만 파운드 약 72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해당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은 지난 3월 28일로 알려졌다. 가르나초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파트너 에바, 1살 된 아들 엔소와 함께 해당 저택으로 이사했다. 매입 당시 가격은 380만 4천 파운드. 1년도 채 되지 않아 매각한 이유는 차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더선은 가르나초가 자신의 저택을 매각하려는 이유가 올여름 맨유를 떠나기 위한 준비로 여겨진다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가르나초는 후배 아모린 감독이 올 시즌 중도 부임한 이후 꾸준히 이적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에릭 텐하흐 전임 감독 체제에서 중용됐으나 아모린 감독 부임과 함께 입지가 흔들렸는데요. 최근 다시 주요 경기에 출전하고 있으나 지난 1월 이적 시장 기간에 첼시, 나폴리 등과 이적 협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맨유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맨유는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기존 선수 매각을 추진 중이며 현재 에스턴 빌라로 임대된 마커스 레시포드를 비롯해 자체 유소년 팀 출신 선수들의 매각이 장부상 순이익으로 처리되어 재정 건전성 규정 충족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시포드와 달리 가르나초는 그동안 맨유의 미래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아모린 감독은 기복을 보이는 가르나초를 정리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뉴는 최근 2선 공격수 영입의 대한민국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과 연결됐는데요. 지난달 이강인의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가 메뉴 구단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이 방문이 가리도가 대리하는 선수의 이적과 관련이 있는 업무상 출장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뉴는 5년 후 새로운 홈경기장 건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재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짐 레클리프 구단주는 이 과정에서 아모린 감독을 적극 지원하고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 영입을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시장 마케팅 효과를 위한 이강인 영입 가능성이 유럽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과 포지션이 겹치는 가르나초의 이적설은 주목할 만한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2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